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차트 위의 최하장사 작두타는 작두박입니다. 5월 18일 아주 그냥 시끄러웠던 경제 토론이 끝이 나고 오늘 주식시장을 딱 열어보니까 난리가 났다. 그죠? 아직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네, 경제 관련 토론인데 지역화폐 우리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님의 주요 정책이죠. 네, 관련 발언 거의 나오지도 않고 그에 따라 하락폭 어마어마하게 나와주었고요. 거기에 김문수 후보님의 일자리 관련 발언들, 네, 일자리 관련주들 다 구간 깨고 폭락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네, 기본주택 얘는 말씀드렸죠. 쳐다보지도 말라고요. 당연히 폭락하고 있고요. 아따마 난리가 난 이 와중에 메인으로 언급되었던 AI 관련주들도 다 폭락을 하고 있어. 그 이유가 뭘까? 이거를 알아야 시장의 흐름이 눈에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남은 종목군들만 들고 가시고 나머지는 싸그리 정리하셔야지 저희가 찝어드리는 2025년 핵심 주도주로 갈아타신 후에 우직하게 수익 내실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알아보기 위해 두박이와 같이 공부하러 가보자고요. 그 전에 우리 두박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좋아요랑 구독이 안 박히니까 삼식이 삼촌이 얼마나 저를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꼭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들어가 보지요. 자, 일단은 상당히 의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형지 글로벌, 형지 IC, 오리엔탈 시리즈 이런 거 딱 보시면은 이재명 관련주들이 왜 이렇게 떨어졌지? 어제 토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지지율 투표 같은 걸 봤을 때 상당히 올라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거 역시 주식시장은 쉽지가 않습니다. 얘들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네, 간단한 재료에 현혹되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말씀드린 종목군들입니다. 당연히 매수하셨으면 안 됐고요. 사실 분석해드리자면 얘들도 아직 구간은 괜찮아. 아직 하루 두고 보고 말아 올리면은 상당히 이쁜 그림과 함께 추가 상승 추세 나올 수 있는 그림이란 말이야. 하지만 굳이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에 들어가야겠냐는 거죠. 정책과 관련이 돼 있고 그에 따라 명백한 돈의 흐름이 눈에 보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우리에게 더 푸근하고 안전한 수익 다 주고 이런 종목도 쏟아지는데 굳이 이렇게 위험한 종목을 매수해야겠냐는 겁니다. 네, 싹 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세종시죠. 세종시도 당연히 관련 발언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늘 폭락을 하고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또 나눠서 보자. 이렇게 유라테크 대주산업, 프롬파스트 계룡건설 이렇게 둘둘 나눠서 보겠습니다. 일단 유라테크랑 대주산업입니다. 자, 오늘 오래 걸리더라도 전 섹터 다 볼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지 궁금한 종목군들 나오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중요한 내용들 많이 나갑니다. 자, 유라테크랑 대주산업 같은 경우 보시면요. 다들 이 바닥권에서 이 중요한 지지 구간을 살짝씩 이탈해 주는 모습이 나와주었어. 이럴 경우에 두바이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한다고? 딱 1일만 두고 보자고. 1일 뒤에 말아 올리면 그것도 괜찮다 말씀드렸어. 하지만 이 1일 동안 못 말아 올린다? 그냥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내일부터 언급도 안 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요. 언급 안 합니다. 유라테크 마찬가지고요. 그럼 반대로 프롬파스트랑 계룡건설은 이미 중요 구간을 이렇게 깨주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흘렸죠. 두박이가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깨는 그 순간 하루 두고 보고 못 말아 올렸으면은 바로 털고 나가시는 게 올바른 매매 기법이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질문이 많이 달립니다. 네, 영상 꼼꼼히 차근차근 다 시청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올라가면 어떡할 거냐 두바가 네, 올라가는 거 확인하는 거는 유튜브 영상으로는 미리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건 다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분봉상 맥점이 나오고 분봉상 파동이 만들어지고 다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포착이 된다. 그럼 어떻게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까? 그죠? 그럼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이 추세, 일봉상 큰 추세만 보았을 때는 사실상 불가능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프롬파스트 동일하고요. 그 다음은 이 두박이가 정말 잘한 선택이라 생각되는 게 바로 기본주택 3인방을 절대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죠. 이스타코, 동신건설, 일성건설 이런 애들인데 얘들은 어떻다 했습니까? 어려워. 얘들 정책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증적인 정책이라 불리긴 어렵습니다. 현재 20에서 30대 신혼부부 대상으로 요즘 기본주택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죠. 하지만 이 정책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죠. 호황이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CPI 괜찮게 나오고 있단 말이야.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 해도 되는데
관세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세계 경제 시장의 흐름이야.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만 사라진다면 하반기 때 금리 인하가 진행되겠죠. 그럼 그에 따라 당연히 우리 한국도 금리 인하를 따라서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부동산 값이 오르면서 자산의 양극화가 진행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지역화폐 같은 기본소득 관련된 정책들이 어때요? 경기가 어려울 때는 경기 부양 정책이지만 경기 상황이 좋을 때는 오히려 자산의 양극화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보통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국가의 빚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기본소득 관련해서 추가로 빚이 나온다. 상당히 국가 재무 상태상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수행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이다. 그래서 기본소득 관련된 애들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쳐다보지 말자. 다만 지역화폐만큼은 메인 정책으로 밀고 있는 만큼 이재명 후보님의 그 발언에서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만 기본주택은 이번 대선 때 거의 언급도 안 되고 있고 쳐다볼 이유가 없다. 만약에 쳐다볼 이유가 생긴다는 것은 그거는 차트상 맥점이 명백히 나왔을 때 실시간 소통방에서 안내해드리겠다. 이 말밖에 없었습니다. 자, 두바이가 지금까지 한 말 중에 과거에 다 들었던 말씀이죠. 틀린 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자,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경제 상황, 정치 상황 속에서 꾸준하게 들어갈 수 있는 2025년 핵심 수혜주, 주도주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추가 교육 들어가겠습니다. BHI를 추천드렸죠. 4월 28일에 BHI를 딱 장시작하고 6분 쳐다보고 추천 바로 드렸어. 이유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로는 당연히 시장 상황과 재료겠죠. 왜? 지금 4차 산업시장이 돌고 있다고. AI 로봇 너 나올 거 없이 너가고 나가고 반복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AI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뭡니까? 당연히 원전이겠죠. 이 원전이 뜰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 속에서 원전 관련주의 최대 장점은 옥석 가리기 필요가 없다. 이미 좋은 기업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 그리고 차트상 맥점이 분명 나왔죠. 이전 고점을 뚫어주는 이런 파동에서 딱 6분 보니까 이걸 뚫어주는 실시간 파동이 포착이 되었단 말이야. 이게 며칠입니까? 그죠? 정확하죠? 4월 28일이었고요. 딱 6분 보니까 뚫는 파동 나올 것 같아서 추천 바로 드렸습니다. 수익 몇 프로 났습니까? 오늘 약간의 조정이 나와준 것까지 감안하더라도 45%가 넘는 수익률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원전 관련주는 사야 할 게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 BHI가 가는데 얘가 안 가겠냐고.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 과거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관계인데 얘가 가는데 어떻게 얘가 안 가겠냐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죠. 추천 드렸을 때 바로 맥점에만 들어가셨어도 이 무거운 종목군들에서 10에서 15%가 넘는 수익으로 이 종목을 스타트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추가로 이 종목을 언제까지 들고 가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자, 1번. 원전은 실증적인 기업이죠. 이미 돈을 벌고 있고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기업입니다. 여기에 추가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100조를 투자하겠대. 추가로 금리 인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기존 국내의 AI 기업들은 추론의 중심을 두고 있었어. 왜? 추론은 솔루션만 잘하면 되거든. 기술력만 있으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 지원금이 100조 단위로 들어오면서 자금이 들어온다. 추론에서 학습도 같이 할 수 있겠죠. 중국은 현재 추론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미국이 학습 위주로 가고 있어. 왜? 학습은 인프라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돈이 들어오게 된다면 당연히 이 학습 부분도 발전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 학습을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데이터 센터 아니야. 자, 흐름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데이터 센터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원전이라고. 원전. 이 원전들. 근데 지금 원전이 오르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 AI가 오른다? 그럼 원전이 오르겠지. 이거밖에 가지고 이만큼 오르는 거야. 근데 이제 진짜 데이터 센터 쪽에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가 원전의 본격적인 출발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얘가 주도주야. 얘는 쭉 들고 가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두바기가 4월 19일부터 원전 관련주를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거야. 이때 이재명 정책주라 말씀드리면서도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전기이기 때문에 원전, 딱 적어놨지. 원전. 이 원전 제발 매수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때만 매수하셨더라도 바로 해당 구역에 타점 잡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나와 주었다는 거야. 자, 관련주 외우고 있으면 뭐하나, 그 중에 뭐가 갈 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인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매일매일 증명하려고 노력하지요. 그 노력은 항시 결과치를 가지고 온답니다. 늘 노력하는 인생을 사세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두박이 절대로 대충 살지 않았고요. 항상 노력하는 삶을 통해서 주식만 공부해온 사람입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 누구보다 파악을 잘하고 추천 종목 다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저희 공모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저희는 전화도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 번호로 숫자 9번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만 바로 딱 보내드려요.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까? 그죠? 다른 데는 문자하면 전화를 한대요. 전화 와가지고 돈 내라고 한대. 유튜브로 간전한 사람 모아다가 돈 장사를 한다는 거야. 두박이는 절대 그렇게 안 살 거고요. 네, 무료로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문자 한 통 하시고 그때부터 저희 스토방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오는 애들이 바로 친환경도 있죠. 친환경 얘들은 왜 오르겠어요? 다들 대선 토론 보셨죠? AI를 뭐 추진한다 하셨는데 그때 필요한 전기를 어떻게 끌어올 겁니까? 네, 친환경으로 끌어갈 겁니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죠. 그 발언에도 상당한 양의 공격이 들어왔다고. 아니 뭐 태풍이 오면 안 된다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공격이 들어왔는데 왜 오르겠습니까? 여기서도 시장의 흐름을 아셔야 돼. 정책 관련주, 정치 관련주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실증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선정이 되거나 뭘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자금의 흐름이 포착되지 않은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게 대부분이지. 하지만 반대로 정책 관련주 얘들은 50대 50일 수 있다는 거야. 왜? 이미 실증적인 정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잖아. 이것만 옥석 가리기를 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장소에서도 올라가는 주식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친환경 어떻습니까? 세계 트렌드 좋잖아. 나쁘지 않아. 다 친환경을 외치고 있는 와중에 문제가 뭐냐면 원전도 친환경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자연을 해치지 않으니까. 다만 뭐 약간 원전 사고에 대한 위험만 있을 뿐 그 위험조차도 이제 선진국들 특히 한국 같은 데서 워낙에 잘 만들고 사고가 안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둔해지기도 했고요. 친환경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 원전 생산량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친환경 에너지란 말이야. 태양력, 풍력 이런 거. 얘들은 실증적이고요. 시행되고 있고요. 좋은 기업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두박이가 2주 전 5월 5일 연휴 중이죠. 연휴 중에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 내용 뭡니까? 네, 그때 두박이가 말씀드렸던 타점이 드디어 오늘 급락으로 인해 도착해 주었습니다. 바로 요런 거야, 요런 거. 이런 자신감. 자, 봐봐요. 5월 2일 이때 급락으로 인해 타점이 왔다고 말씀드렸죠, 연휴 때. 그러면 5월 7일 시가에만 들어가셨어도 이런 수익을 그대로 먹는 구간이 나와 주었다고. 네, 30%가 넘는 수익 구간이죠. 이 종목만 그렇습니까? SK이터닉스도 말할 거 없죠. 여기서부터 들어가다 치더라도 20% 넘는 수익구가 바로 나와주면서 우리 계좌를 불려주고 있습니다. 동방 같은 경우는 이때 수익구가 좀 나와주긴 했었어. 이때 수익구가 나와줬는데 네, 꼬꾸라지는 모습과 함께 약간 좋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네, 어차피 뭐 세 종목 중에 두 종목 크게 수익 났으니까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평단가 본절 오시면 털고요. 평단가 안 오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본절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나머지 SK트윈스랑 대명에너지 조금씩 비중 줄여 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 퓨리오스 AI랑 AI 관련된 요런 애들이야. 싹 다 폭락을 했어. 와, 두바가 4차 산업시장이라며. 아이 여러분들 4차 산업이 아니고 뭐 15차 산업시장이 와도 조정은 와요. 조정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9시가 되면서 우리 코스피 시장 말고 또 뭐가 열렸습니까? 네, 나스닥 선물 시장이 열렸는데 나스닥도 최근에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보여줬죠. 상승폭을 보여준 만큼 현재 고점 부분에서 조정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단 말이야. 네, 당연히 언젠가는 나와 주어야 할 조정이었고요. 이렇게 미국의 기술주들도 이제 뭐 이렇게 오전부터 바로 떨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국내 코스피도 어때요? 쉬지도 않고 올라오다가 이 두박이 중요 저항대까지 갭으로 뚫어주고 나서 이렇게 노밖으로 올라왔으니까 그때 조정이 한번 나와 주어야겠지. 이런 당연한 흐름 속에서 AI 애들은 주도주가 맞지만 잠깐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오늘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또 기사들이 올라오면서 코로나 진단키트, 코로나 심지어 또 뭐 브라질 닭 수입 안 된대, 육계 또 뭐 조류독감 이런 관련 애들이
올라가면서 수급을 그대로 흡수해버린 거죠. 하지만 얘들은 뭐야? 얘들은 팬더믹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단기 테마에 불과합니다. 이게 단기 테마 쪽으로 자금이 쏠린 거 금방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테마가 바로 AI고요. 단 여기서 퓨리오사 AI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대로 된 AI 기업 얘기하는 거예요. 이 AI 중에서도 뭐가 좋으냐? AI 의료가 상당히 괜찮다 보여집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종목 요놈이죠. 온코크로스입니다. 두박이 온코크로스 그려드렸던 그림 있죠? 아직 눈에 보이는 저항대 이제 막 뚫어줬는데 조정 없이 올라갔다. 이 높밖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뚫고 나서 조정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근데 이렇게 한 번으로 왔다 올라간다고요? 더블 바텀을 그린다. 이런 말씀을 한 50번은 드렸습니다. 거짓말 안 하죠. 5월 5일에도 나와있죠. 5월 5일에 연휴 때 올려드린 거 2주 전에 2주 전 2주 전에만 보시더라도 그때 이렇게 그림 그려놨잖아. 이렇게 더블 바텀 그린다고. 보여요 이거? 보여? 이거 보여요 지금? 이렇게 더블 바텀 따따따. 그러니까 두박이는 지금까지 내려올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전혀 무섭지 않죠. 든든해. 이 더블 바텀 그렸으면은 이제 지금이야말로 진짜 맥점이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미 이거를 뚫어주는 파동이 나와주고 나서 재차 고점 부분을 터치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최강 손익비야. 최강 손익비에 완성된 차트에 시장에 재료가 다 붙어있어. 지금부터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일마다 브리핑 드릴 테니까 꼭 구독 버튼 눌러주셔가지고 찾아와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뭐 이 두박이 좋은 종목 들었는데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에 특정 종목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두박이가 다 종목들을 보고 있어. 댓글들을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되는 부분에서 좀 해답드릴 게 있으면 알려드리는데 이게 1대1로 소통을 하면은 그거는 불법이야. 그래서 일일이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은 죄송합니다. 그 다음 또 3빌리언이죠. 3빌리언 같은 경우는 르트타했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저항대를 만들어놨는데 뚫기 전에 흔들어 째껴버리면 뚫고 나서는 되게 쉽게 간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뚫고 나서 하루 만에 거래량이 폭삭 죽었죠. 그 뚫을 때도 거래량이 안 터졌어 별로. 이때 이 거래량에 비하면은 거의 안 터진 거란 말이야. 이런 가짜 돌파 말고 진짜 돌파가 나올 때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가족인 온코크로스가 이제 저점을 맞췄죠. 온코크가 저점을 맞춘 지금 얘가 올라가는 파동에 맞춰가지고 3빌리언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냥 이때 바닥 잡아 드렸으니까 꾸준하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토마토 시스템인데 토마토 시스템을 하모닉 패턴으로 끄어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까지도 빠질 수 있는 종목군인 게 맞습니다. 차트만 보면. 하지만 이까지 빠지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이 구역을 이탈하고 빠졌을 경우에 이까지 가는 거고 이 구간을 지키면은 이게 바로 그냥 상승 N자 파동이죠. 오늘 내일이 중요한 사활을 건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온코크로스의 바닥에 나왔다고 보여주는 지금 3빌리언 온코크로스가 추가 상승문을 보인다면 당연 토마토 시스템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다? 해당 구간의 이 저점 부분을 지켜주는 움직임과 함께 추가 상승 파동 보여줄 것이다. 강력하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은 저출산 친구들도 한번 보자면 이 친구들 정말 애매하다 그죠? 이제 손익비도 없고 모멘텀도 딱히 보이지 않는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 꿈비부터 보시면 이미 중요 지점을 한참 이탈했죠. 이탈한 와중에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르는데 이걸 다 들고 있자니 무섭다. 손익비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고요. 들고 갈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메디앙스 다 같은 구조로 저점을 깨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매매할 이유가 단 한 개라고 말씀드렸어. 단 한 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손익비다. 손익비를 챙긴 상태에서 정치인들의 입을 주목하자 이게 전부였습니다. 실증적이지도 않고요. 시장도 도와주지 않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손익비를 잃으면은 이 종목을 매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손익비가 잘린다 바로 손절하셔야 되고요. 이제 문제는 이런 애들이죠. 에르코스. 두박이가 1에서 에르코스를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얘가 오늘만 15%가량 빠졌어요. 15%. 계속 말씀드렸지. 자, 이런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얘가 오르면 뭐라고요? 오르면 얘가 대장이다. 오르면 얘가 대장이야. 근데 내리면 뭐야? 내리면 깡통이야, 이런 애들이. 답이 없어요. 상승폭이 큰 만큼 조정폭은 크다는 거 너무 당연한 상식이죠. 왜? 상승분에 비례해서 조정이 생기니까. 그리고 또 뭐
이 저출산 섹터 자체의 모멘텀이 약한데 뭐 재료가 붙어봤자 얼마큼 붙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승률이 낮은 싸움에 대장주에 거는 건 아닙니다. 손익비가 없다고. 물론 이 뒤에 어떻게 핀트를 잡느냐에 따라서 5월 23일에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에 대해서 저출산 방안이 나올 수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손익비 안 나오는 종목 지금부터 들고 있다가 마이너스 15%인 상황에서 이거 토론 보고 있다가 발언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30%야. 이렇게 도박 같은 매매 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평생 투자를 해야 됩니다. 평생 투자를 하려면 2분의 1 싸움을 피해야 돼. 오르냐 내리냐의 2분의 1 싸움을 피하고 높은 승률에 높은 손익비만 투구하셔야 됩니다. 투박이가 20대 때 그 해외 선물 트레이딩 대회를 나갔어요. 매매 대회를. 근데 그 당시 승률이 30%였는데 일주일 동안 수익률이 90%를 찍고 100등 안에 들었어. 일주일 만에. 5,000명 중에. 승률이 30%인데 수익률이 90%고 100등 안에 들었단 말이야. 이거에 대한 해답은 손익비에 있었습니다. 손익비.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안 오를 것 같은데 나는 매수를 하겠어. 왜? 손익비가 좋으니까. 이렇게 10종목 들어가서 한두 종목만 수익이 나도 계좌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런 것도 있지. 승률이 좋으니까 손익비 안 좋은 자리도 들어갈래. 이렇게 하려면 승률이 70에서 못해도 85%가 나와야 돼. 손익비가 안 나오는 게 월등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승률 매매를 하려고 하면 승률이 70% 낮아 사실. 80% 이상이 나와줘야지 계좌가 플러스가 됩니다. 이게 손익비의 마법 같은 거야. 그래서 두박이는 그런 거 다 생각하고 극강의 손익비 또는 극강의 손익비, 극강의 승률 아니면 손익비를 추구하고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계좌가 플러스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이게 푸근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다 챙길 수 있는 게 아닌가. 카페에다가 수익 인증을 올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수익을 보시며 저희에게 보답한다고 이렇게 인증글을 올려주십니다. 다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폭등 수익 누리실 분들을 계속 찾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절대 전화도 안 하고요. 귀찮게 안 합니다. 당연히 돈도 안 받고 편한 마음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 쏘아드리니까 편한 마음으로 문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꼭 구기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거의 모든 섹터를 알아보는 시간 같이 보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죠? 네, 정치 테마주들의 수명이 거의 다들 한 것 같아요. 이제 몇몇 개의 소수 종목군들만 아직까지 여력이 남아있는데 그 여력조차 뭐다? 토론회에 따라가지고 재료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위험한 애들, 차트상 맥점에 나온 애들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나마 친환경 애들이 수익을 리드하고 있지만 얘들도 비중 줄여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정치 테마주를 매매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슬슬 주도주로 넘어갈 때가 아주 강력하게 온 것 같습니다. 4월 1일? 4월 4일부터 해가지고 정말 길고 길었던 정치 테마주들의 시간이었습니다. 대선 기간이 짧았던 만큼 단기간에 저희는 폭등 수익을 누리면서 계좌들 많이 불리셨을 텐데 이 불린 거를 그대로 이 지난 한 달간의 추억만 가지고 정치 테마주에 그대로 다시 넣는 순간 한 달간의 수익 넣어야 된다고요. 네, 수토막에서 말씀드렸죠. 매매 기법 안 지키면 찰나사이 도로묵입니다. 도로묵 떼기 싫으신 분들은 이 수익금 들고 그대로 저희 주도주 추천주들로 도배해 놓으시길 바랄게요. 그 영상 중간에 한번 끝에만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의료 AI는 좋습니다, 여러분들. 의료 AI랑 얘랑 AI. 네, 얘들은 당연히 좋고요. 얘들 가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좋다? 당연히 원전이 좋다. 그리고 당연히 얘랑 엮인 거 뭡니까? AI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야? 로봇이라고 로봇. 쭉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우리 먹거리가 벌써 이만큼이나 나와 있는 반면에 얘들의 문제점은 뭐다? 옥석 가리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옥석 가리기. 얘들이 뭐 돈을 법니까? 흑자입니까? 아니 뭐 이 기술력에 대해서 다 전문가들입니까? 아니잖아. 이 기술력도 알아야 되고 시장의 흐름도 알아야 돼.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옥석 가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믿고 들어오셔가지고 푸근한 수익 다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천하장사 작두 타는 작두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